자, 이번에는 이제 2장의 거의 이제 끝무렵이에요. 2장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상수, 계수, 이계, 선형, 재차 방정식, 상수, 계수, 이계, 선형, 비재차 방정식, 그 다음에 또 등차 방정식, 오일러 코이 방정식의 재차 방정식, 그 다음에 비제차는 안 했어요. 비제차는 안 했고 재차 방정식까지. 그러면 이제 미등계수법으로 할 때는 상수 계수일 때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저기 등차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또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자,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일반적으로 y2 플러스 py 플러스 qx 상수계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계수일 때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매개 변수 근데 이제 이렇게 풀면 훨씬 복잡하니까 이렇게 풀지 않는 거죠. yp는 이꼬로 정의하기를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가는 또 별도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설명하고 자, 기저에 y1이 있고 안에 y2가 있고 r을 곱해주고 분모에 론스키안이 있고 dx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이거 뭐 코트 외워서 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푼다 하고 일단 알고 그 다음에 플러스 y2면은 여기 y1이고 y2뭐 안에는 그러니까 분모에는 w 론스키안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r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y1, y2가 교대로 y1일 때 마이너스 y2일 때 이렇게 dx를 해준다. 그럼 y1, y2가 좀 서로 어느 거는 y1이고 y2냐? 그거 없어요. 없으니까 어느 게 마이너스가 붙든 상관없어요. 어느 건 마이너스가 붙든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고 서로 y1, y2 바꿔준다. 해서 하면은 파티클러 솔루션 나온다. 에이드가 여기 심플한 게 그 책에 있어요. 있는데 또 그 에이드까지 풀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여기서 론스키한 그러면 일단 론스키한 거면 여기처럼 y1, y2에 y1 다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그걸 배웠죠. 이게 0이 아니어야 독립된 거다. 그래서 자 우리가 5장 풀 때 이거를 또 사용하게 돼요. 사용하던가 저가 거기 비슷한 게 있는데 일단은 6장 공부하는 데까지 가고 시간 여유가 되면은 별도로 섹션을 만들어서 예제를 풀어볼 계획입니다. 자, 먼저 2의 10절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2의 8절에 자, 용수철을 강제 진동했을 때 되던 얘기죠. 용수철을 강제 진동했을 때 아까 비제차 비제차 상수계수일 때 비제차 방정식 할 때 스프링이 이렇게 있으면 스프링이 뒤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스프링이 있으면 여기서 F로 당길 때 그냥 순간 힘 탁 준다든가 쭉 당긴다든가 이런 건 안 되고 항상 여기 지배식에 이렇게 자 여기 스프링이니까 my2.cx cy. 플러스 ky 해주면 여기 이쪽에 우측이 힘이 되겠죠. 좌측팀이니까. 그래서 f0의 코사인 오메가 t로 진동을 준다. 그럼 우리가 비제차일 때는 그냥 우리가 댐핑이 어떻게 되고 우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척이 조금만 딱 좋아갖고 오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풀어봤어요. 이미 풀어봤고 자, 기전은 어떻게 됐었죠? I 호모지니어스는 C의 코사인 오메가 0 T, C의 사인 오메가 T. 오케이. 차차식일 때는 이렇게 또 댐핑, 익스포넨셜 이렇게 풀었었어요. 자, 비제차항은 어떻게 가정해야 되겠어요? 자, 저게 코사인이니까 A의 코사인 성분, 사인 성분 두 개를 가정해야죠. 오케이. 해주면 좌우변의 테이프에서 그냥 연립방정식을 복잡하게 되는데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서 일반회를 구하면 y 호모지너스는 y 파티클러. 근데 분모에 뭐가 들어갔죠?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있죠. 분자도 마찬가지고.
자, 오메가가 우측에 가해지는 게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으면은 여기 제차식의 기저해가 되죠. 그래서 한 단계 올려서 t를 곱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자, 해서 뒷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소형 비감소의 C는 니꼬로 0일 때 강제 진동이나 공진은 어떻게 되느냐? Y 파티클을 곱해봤더니 이렇게 오메가 제로에 마이너스 오메가 분모의 1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오메가. 자, 같은 값이면 분모가 여기가 0 해갖고 발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해가 아니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로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저기 있는 파티클러 솔루션 그대로 그래서 이처럼 저하 진동이 됩니다. 저하 진동. 공명이 있는 거죠. 공진 어느 게 오메가고 오메가 제로인지에 따라서 맥락이 있는다는 거고. 자,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가 되면 I 파티클러를 구할 때 아까처럼 구하는 게 아니고 t를 곱해서 가정을 해야 되죠. p는 니꼬로 여기서 term이 t를 곱해서 sin 오메가 제로 t를 가정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계산한 방법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정해서 푼다. 근데 풀어서 개수에 당연히 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 t의 sin 오메가는 리미트 값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exponential 마이너스 t일 때는 여기 분모로 들어가서 리미트 취해주면 0 되지만 여기는 인피니트고 여기는 진동하니까 당연히 발산하죠. 여기서처럼 이렇게 이것도 공진이라고 그러죠. 오메가 뭐 같은 주파수로 힘을 계속 이렇게 가해를 해주면 여기처럼 발산한다 이거죠. 발산한다. 자, 여기서 로라는 거 이게 분모에 있는 이항을 말합니다. 이항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댐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댐핑이 있으면 저건 그쪽에서 또는 공진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주면 무조건 수렴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처럼 C값에 따라서 C값이 크면은 바로 공진 주파수를 줘도 여기 오메가 저기 공진 주파수를 줘도 그 바로 댐핑이 되는데 C가 적으면 여기 계속 이렇게 발산한다 그죠? 이렇게. 또 상당히 수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다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 안 하고 잠깐 이렇게 공진이 날 수 있다. 근데 한없이 시간을 가면 그때까지 이게 버틸 수 있냐면 그게 아니다. 그지? 자, 해서 이런 공진 진동 문제가 저거는 영수철의 스프링 문제지만 여기 다리를 모델링 할 때도 저기 1938년에 만들었다 그래요. 자, 타코마 다리 미국 워싱턴주의 워싱턴 DC가 아니고 제출로 만들었는데 자, 그 40년에 개통했는데 몇 달 있다가 갑자기 그냥 어디 동영상도 있을 거예요. 휘청휘청 하다가 그냥 확 날아가 버렸죠. 날아가 버렸어. 여기 이렇게 휘청휘청. 자, 이 원인이 뭐냐? 이전에 저기 이순신 대교도 이렇게 흔들흔들한다 해서 뭔 영향이냐 해갖고 옆에 바람 영향이다 그래서 진동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해봤더니 공탄성 프로토일 수도 있고 공탄성이든 공진이든 어쨌거나 저기 거의 저기 진동 문제로서는 공진일까요? 자, 공명 현상에 비해서 거의 주파수하고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무너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사고가 나오면 비행기가 됐든 뭐가 났든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게 이게 그 공진이냐 거의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 이걸 따져요. 저기 그 나로가 중간에 저기 페어링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막 했을 때도 그때도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공진 주파수예요. 공진 주파수. 그래서 항상 주파수를 본래 운영하면서 생기는 주파수하고 뚝 떨어지게 해야 돼요. 뚝 떨어지게. 자동차도 이렇게 달리면서 어느 순간 달리면서 흔들흔들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공진이 있는 경우. 그래서 그거를 거의 주파수하고 뚝 떨어지게 하는. 특히 헬리콥터 같은 경우도 여기 돌면은 우리 풍등 실험실에 보면 저기
로터 벤치라고 헬리콥터 블레이드 여기 실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헬리콥터 블레이드가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그냥 RPM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어느 단계를 계속 거쳐서 올라가겠죠. 어느 저기 회전수가 RPM이 어느 단계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원하는 주파수 이렇게 있죠. 그럼 뭐 이 주파수와 거의 주파수 차이가 이렇게 거의 주파수가 하나가 여기 있으면 거기 같은 비례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나타나면 2단계 넘어갈 때 이거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 가만 놔두고 좀 기다리고 있어 보면 잘못하면 우당퉁탕 해갖고 그래서 그 엄청 그 진동이 그 처음에도 설치해가지고 우리 대건생이 진동 별 생각 없이 여기 뭐 천천히 이 단계를 거기 뭐 매뉴얼이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었겠죠. 옆으로 건들건들하니까 이상하네 하고 그 자리에서 조금 왜 그럴까 하고 있어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우당퉁탕 해갖고 뭐 그 가운데 축이 약간 그 직경이 한 3cm 되는가요? 축이 그 그냥 여기 쪽이 단단한 쇠 축이에요. 근데 그대로 그냥 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공진 이런 거는 어느 주파수를 이렇게 올릴 때는 이렇게 이제 회전수를 RPM을 올릴 때는 건너뛰고 갈 수가 없어요. 건너뛰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단계 넘어갈 때는 얼른 넘어가야 돼. 얼른 넘어가도록 그 사용할 때 주의를 줘야 돼. 그리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는 이 공진 주파수 배율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하면 안 되고 중간 거각을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여기까지 해서 2장에 대한 내용을 뭐 전체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풀어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리뷰하면 그 이계 방정식 이상에서는 일단은 선형이어야 된다. 선형 방정식이다. 선형 방정식을 풀 때는 두 가지 방법. 일단은 상수계수일 때 선형 방정식의 기저가 두 개 필요하겠죠. 이계 방정식이니까. 기저가 서로 독립된 기저 두 개. 뭐 기저라 그러면 그 안에 독립된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독립된 기저 두 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상수계수일 때 그러면 특성 방정식 여기 뭐 칠판에다 쓰면서 하면 좋지만 뭐 그렇지 못하니까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그거 판별식에 따라서 독립된 실수면은 거기서 바로 쓰고 자 중근을 가지면 세로 계수 내림위에서 하나 더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액복소수를 가지면 그거는 당연히 독립된 해니까 그대로 쓰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서 쓰고 자 같은 방법으로 등차 방정식일 때도 등차 방정식이면 x 미분해서 x를 곱하는 형태니까 다항식의 형태가 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y는 내 거로 xm이라고 가정해서 이거를 그 보드 방정식을 만들어서 m의 근을 구하고 n의 근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근을 구하면 이제 저기 독립된 해면은 바로 그냥 쓰는 거고 독립된 실근이면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지면 유도해 봤더니 거기다가 로그 x를 곱해줘야 되더라. 그 다음에 허근을 갖는 경우는 어차피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이니까 독립됐는데 표현을 할 때 x의 i 알파 지수승이 i 베타하고 되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 유도를 해봤더니 코사인 베타의 로그 x하고 표시가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저해를 다시 정의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차 방정식을 구했는데 제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제 제차였고 이제 비제차 방정식을 구했는데 비제차 방정식은 자 일단은 상수계수일 때 Rx 항에 따라서 y 파티클러 솔루션을 가정을 한다. Rx가 x의 다항식이면 그 차수부터 아래까지 쪼르륵 가정하고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면 미분해서 코사인은 사인 되고 사인은 코사인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코사인이라 해서 코사인만 가정하면 안 되고 코사인 항과 사인 항을 같이 가정한다. 그리고 코사인 뭐 AX 그러니까 주파수가 오메가 1X하고 코사인 오메가 2X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각각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를 갖는 경우에
그게 뭐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재차 방정식의 기저와 독립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재차 방정식의 기저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거는 가정을 해도 재차식이 돼서 좌변이 0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안 되겠다 해서 한 단계 위에 거 우리 벌써 그 항이 나올 수 있는 항은 익스포넨셜에다 x 곱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나 사인도 거기다 t를 곱하는 거죠. t를 곱해서 가정을 해두면 그 항이 발생한다. 그 위의 항들은 전부 저절로 없어진다. 만약에 안 없어지면은 계산을 잘못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등차 방정식인 경우도 우리가 그 비제차 방정식을 풀려면은 뭐 저기 그 론스켠을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써서 구할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뭐 5장에 가서 한번 구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제차 방정식의 함정은 뭐가 있냐? 우리가 Rx 항이 다항식이거나 익스포넨셜 함수이거나 코사인 사인 함수이거나 이런 경우에만 풀 수가 있다. 미등계수법에 의해서 거기다가 뭐 순간 힘을 탁 준다든가 또는 뭐 쭉 당긴다든가 스프링을 예를 들어서 스프링을 당긴다든가 또는 뭐 힘 줬다가 뺐다가 또 중간에 또 뭐 스프링을 당겨 보니까 이게 이렇게 따닥 한번 해봤다가 사인으로 줘봤다가 쭉 당겼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주고서 하는 거는 당연히 못하는 거죠. 현재로는 못한다. 단지 이제 뒤쪽에 가서 그런 거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계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F 니코로 mx2도트가 이계 방정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개 방정식 뒤쪽에 이제 다시 고개 방정식을 하게 됩니다. 고개 방정식을 하는데 고개 방정식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물리 현상에서 따지면 어떤 거를 풀다 보면 이게 차수를 더 올려야 될 때가 있어요. 자연 현상 자체가 2차, 뭐 3차 미분, 4차 미분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물리 현상을 풀다가 이걸 차수를 올려야 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또는 뭐 고개 방정식들이 뭐 필요한데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개 방정식도 지금 상수계수 등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계 방정식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서 이계 방정식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신스랩에서 나오는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것도 이계 방정식까지만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상으로 이 방정식을 마치겠습니다.